이번에 그 은혜학교 들어가는 입구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그 계량기를 인수를 좀 받았거든요. 받아서 거기 이제 그 관이 설치된 지가 오래됐고 관경을 좀 확대해야지만 그 주변에 물이 공급되잖아요. 관경할 때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 검토하는데 금년 안에 이제 가능하겠나요? 금년에는 이제 그 사업비 상 쪽에 때 10억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그때 학교 추가하고도 분담금 좀 저기 학교에서는 아마 분담금은 안 낼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어차피 시설 확충들 할 거 아니에요. 은혜학교 그다음에 그 이제 국제대학교도 있고 아마 그 저기 그 뭐 지하수 다 간정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웨딩샵 네. 거기 이제 허가 난 걸로 내가 아는데 그렇게 되면 그 상수도 사용량이 늘어날 텐데 거기도. 네, 그래서 이제 강경 확대를 해야 되는데 강경 확대하고 나서 그 밑에 동력마을 쪽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가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이쪽 우리가 가압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 체육시설 거기서 끌고 우리가 관리해서 그것도 교체를 해가지고 강경 확대에 맞춰서 그 가압을 갖다가 다시 달아서 올라갈 때 이제 11억 정도 나온다는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흔치공기까지는 계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기본 설계 한번 따져봐가지고 그 확대 계획을 잡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무튼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끌고 가면은 그쪽이 몇 군데 그 주택이라든가 상가 네. 뭐 이런 데도 분담금을 갖다 물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쪽 분담금에 그때 다행히 이제 그쪽 상가 사람들 보니까 1,500 미만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그 시설 분담금에 대한 저기는 없고 이제 개별 급수공사에 대한 시설 분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번 계량기를 새로 교체했거든요. 계량 교체 먼저 관계 확대로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만약 미루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에서 우리 여기 결과 나왔나요? 그 용인 안성하고 같이 했던 거는? 작년에 초안 할 때 한번 하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인데 올 4월달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아마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당초 초안 특수보고회를 할 때는 이제 용인이나 안성이나 취소를 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식적으로 거론된 건 아니고, 그 대응 전략을 저희가 이제 환경과에서는 이제 수질적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 목적은 우리 정상을 갖다 폐쇄하는 걸 다 원칙으로 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응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같이 참석해서 대응을 해나갈 거예요. 아니, 용인이나 안성 쪽에도 상생도 좋고 지역 균형 발전도 좋은데 그쪽으로 상류 쪽이다 보니까는 우리한테 오염된 물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분담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마 때 홍수 때 떠내려는 쓰레기 처리 문제 이것까지 다 결부로 시켜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게다가 오늘인가 그 신문에 보니까 오산 쪽에서 얘기하는 유천정수장 폐쇄를 요청하고 그런데 지네들은 지네들 것도 폐쇄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거는만 건드려 지네 건 저기 하고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식적으로 그날 거론된 건 아니고 아마 이 중간 보고회 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시선을 내리게 되면 우리 송탄 출장소 관할 내에 일반 공장들이나 생활용건이 다 걸리게 되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좀 영업사 통해서 좀 만들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거 할 적에 오염된 물, 쓰레기 이런 부분도 우리 시의 입장을 네, 그것도 같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분야에서 보면은 이 6쪽에 보면은 저기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하수도 물론 나중에 관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본 의원이 매번 얘기하는데 이게 식품업소들 거기 기름들 나가는 거 네네. 그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그에다가 또 뭐냐면은 가을철 되면 낙엽들 또 쓰레기들 그 미리미리 치우지 않으면 다 이제 장마 때 되면 넘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관련 부서들하고 해갖고 사전에 미리 치울 수 있게끔 이게 봄철이라든가 이럴 때 막힌 데들 많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전에 좀 어떤 하수
관로가 좀 제대로 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은 그 분뇨 수지 운반업에 보면은 우리 시에서 그 분뇨 그 하수관거 사업하면서 분뇨 처리 업체들 폐업할 경우에 지원해 주죠. 아, 조례는 있는데, 네. 그, 최근, 요번에 와서 또, 최근 4년간의 네. 분뇨 반입량을 보니까 아직 유의미하게 줄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 기준년도 평균 5년 반입량의 20% 이상 감소할 때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안 주셨습니다. 그 폐업 신고한 데가 하나도 없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장 유통 1단계, 2단계 지역이 다 만약에 사업이 끝나고, 항공구 주변, 그 다음에 농촌 하수도, 요것들이 끝나면 종화주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때 되면 아마 3년 정도 지나면 줄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 저기 하수관거 사업 끝나고 나서 신규 저기 주택들 들었을 적에는 정화조가 없잖아요. 하수관거로 다 연결하는 거 아닌가요? 초지 구역에는 안 하는데 네. 외쪽에 새로 생기는 게 많습니다 지금. 외적으로? 네. 그런 데는 이중으로 돈 들어가겠네. 뭐 정화조 현재, 이렇게 설치해야 되고. 네, 현재 관료가 없으니까 건축 허가 받으려면 해야죠. 예. 해야 되고. 그 나중에 또 없애야 되고. 언젠가는 없애죠. 그래서 이중으로 그래야 되나 그거? 네? 그다음에 관리과의 그 무선 원격까지 검침 시스템 이게 보니까는 지금 현재 34.9% 네네, 올해 계획입니다. 네. 올해 계획이 39%예요? 35%? 네네. 근데 근데 이게 내용을 현황에 보니까 2016년도에 5,606개에서 거의 금년도가 4,570이란 말이에요? 왜 네. 줄어요? 네? 왜 줄었어? 아,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 당해 연도 거만 따진 거고요. 작년까지는 16,034개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계획을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작년에 설치한 개수만 5,606개를 설치를 했고요. 올해는 신규로 4,57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하면은 총 26,604개가 설치되는 거고요. 올해만? 네네. 전부 누계가. 올해는 4,570개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두 개다? 네네. 누계는 앞에 있는 게 누계고요. 네. 그래 17년 전에 4,570개를 할 거다? 네네. 이거 지금 신규 그 주택들 네. 거기도 만약에 건물 외쪽이든 내쪽이든 무선 검침으로 다 가능한가요? 예, 가능해서 지금 신규 20세대 이하 연립이나 뭐 다세대는 저희가 계량기 설치할 때 무선 검증에 같이 설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만약에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될 거네 무선 검침이. 계량기가. 네네. 아니 근데 계량기들 무선 검침을 안 하면은 그 다세대는 문을 다 잠그고 가서 들어가서 검침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네. 많아서 무선 검증기를 설치를 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거를 애초에 그 건물을 질치게 네. 주택과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갖고 무조건 뭐 검침이 가능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든가 뭐 어떻게 좀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야 되지 않나?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수도과에서 계량기를 설치를 해요. 이제 집을 네. 다 신축을 하면 그래서 수도과에서 계량기 신설할 때 저희가 무선 검증기 같이 설치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중일 안 하게 네. 아예 그냥 신규 주택들은 네. 가능하게끔 네네.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그 건축 허가 낼 때부터 네. 아예 그냥 그렇게 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우리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금 각자 계량기를 지금은 다뤄줘요? 안 다뤄주죠? 16세대 이하는 세대주가 이제 세대원 동의만 받으면 설치해주게 돼 있습니다. 개별 계량기들.
그러면은 그 계량기 자체를 5개 설치를 기본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현관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설치를 한다던가 어떤 방법이 구상이 돼야지. 원래 옛날 같았을 때는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집장 계량기 달아놓고 보조 계량기를 달아놨었잖아요, 전부 다. 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네. 집산 계량기를 집산 계량기 아니라 통합 계량기를 하나 다뤄주고 전부 다 보조 계량기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걸 갖고 정산을 해가지고 수도 요금을 발부시키고 안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이제는 주인도 그렇고 그 세입자들도 그렇고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자기네들이- 법이 바뀐 거예요? 조례에 그렇게 해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해주게 돼 19세대 있다고요? 다가구에 대해서는 그러면 네. 다가구에서 무선검침 계량기가 안 달릴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신설 주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계량기를 24시간 상시 검침을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량기 설치할 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선 계량기가 신규에는 달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계량기 설치할 때 이제 계량기 신규 설치하는 건 이제 수도가에서 설치를 하는데 안에 설치하는 경우가 좀 있대요. 자기네 집 안에다가 계량기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안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을 자기네가 해서 무선 검침기를 원하는 데만 설치를 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무선 검침기도요. 네. 몇 번에 한 번씩은 확인을 해줘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작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고장이 날 수도 있다. 무선 검침기도 기계인데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신규가 들어온다 그러면 무턱대고 상시 검침이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일단 계량기를 빼주는 게 맞는 정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집 밖에 설치해서 검침이 가능한 데는 지장하고, 근데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문 바깥쪽으로 설치가 공간이 없어서 꼭 집 안에 설치 장소밖에 없는 경우는 상업지역 하고. 같은데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상업지역도 지금 왜 그러냐면 상업지역도 60%를 주기 때문에 20% 남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면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3쪽 맨 아래 보면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 확대로 검침 부족 인력 대체 효과 고양인데 이게 인력 부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검침원이 그만두면 새로 충원을 잘 안 해줍니다. 지금 저가 이제 그런 부분 말씀 드린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1년에 한 2,500점 정도 늘어나거든요. 신축 건물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은 1인당 지금 검침 건수가 한 2,000에서 2,200점 돼요. 1인당. 그러면 한 명 이상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3년 데이터를 내보니까 한 1억 한 2천 이상 그 검침기를 다름으로써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60% 정도 하면은 인원을 굳이 안 늘려도 무선 검침기를 대체를 해서 그 인원을 충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검침 인원이 부족하다는 건 지금 계속 주택이 늘어나지 줄어드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2035에도 120만 가구 인원 저기 하는데 이 검침 무선 검침기가 지금 얘기하듯이 밖으로 빼내거나 무선 검침기를 다 신규 주택들은 다르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개인 주택들 누가 피곤하게 자기 돈 내면서 이거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좀 드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검침원은 꼭 있어야 될 거고. 네, 검침원을 줄이기는 힘들고요. 네네. 지금 늘어나는 거 대체 오히려 효과로 지금 하고 늘어날 있습니다. 수가 있을 수가 있죠. 인구가 늘어날수록. 네네. 그다음에 16쪽에 노옥내 급수관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다가구 주택이든 저기 노 아파트든 보면은
이거 소유주가 안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 데는 뭐 막말로 그 세나 받아먹고 내가 무슨 거기 돈 들여서 할 일이 뭐 있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 좀 없나 그거? 피해는 그 세입자들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뭐 세입자가 뭐 돈 얼마 안 되니까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주택 소유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살지 않고 막 의원님 말씀대로 세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저기로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저희가 다 읍면동에 다 배포를 했고 또 저기 녹순간에 대한 설명을 해서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좀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읍면동에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주인이 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100% 신청은 없잖아. 예, 그렇습니다. 되는 대로 다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100가구가 사는데 그 중에서 한 30가구만은 세입자들이 하겠다든가 집주인이 했을 경우 그거 해주나? 네. 예. 개별적 공유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100세대인데 30세대 신청하면 30세대 그 신청. 노반 교체하는 데는 저기 뭐 본인 부담이 몇 프로예요? 그 아파트 평수에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주택 주택수마다 틀립니다. 뭐 80%, 뭐 50%, 뭐 30% 뭐 이제 주식으로 다 틀리거든요. 대부분 이제 대형으로다 그 평수 갖고 있는 데는 이제 좀 약간 금액이 많이 더 기피한 현상이 좀 있죠. 이게 이제 뭐 이쪽에도 그런 주택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뭐 자기네들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몰라도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 주택 소유자 전액 지원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저희가 읍면동에 이장협의회 때나 아니면 저기 공문을 다 읍면동에서 해가지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분들 신청하게끔 하면 우리가 지원사보다 우선 반영하는 걸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동에다가 저기 뭐 시장님이든 부시장님 명의를 해갖고 공무원 좀 제대로 보내갖고 하라고 그러세요. 예. 7, 8개씩 단체들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쪽에다만 얘기해도 다 퍼져나가, 이거. 예. 그래서 노인정까지도 확대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재경 의원님. 상수도 공급 현황에서 지금 3페이지 보면 상수도 공급 현황이 나오거든요. 한번 우리 광역 상수도가 톤당 가격이 얼마 정도 맥힙니까? 전화 갖고요. 광역상도 우리 팔당에서 내려오는 수공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톤당 가격이 얼마 정도? 지금 저희가 다 합해가지고 물량 부담까지 357억인가 뭐 그렇게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정수 톤당 가격은 얼마 정도로 돼요? 한 130원, 120원? 한 40원 정도는, 그 정도 예. 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광역상수도하고 우리가 지금 수도가 그나마 수도요금 올리면서 많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정수장이 2개를 갖고 있죠 지금. 예. 근데 지금 여기 걸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시설 용량이 15,000톤인데 지금 생산은 10,000톤 정도밖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조금 그러면 한 66% 정도 돼요. 이 수치로 보면. 예. 이거를 톤당으로 좀 올려주면은 우리가 경상경비를 좀 줄이는데 그나마 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문제가 저는 있나요? 이거 올리는? 그게 이제 올리려면 저희가 이제 물이 유천정수장이나 송탄정수장에서 좀 치수원이 네, 취소.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용량이 좀 치수원이 고갈 상태가 좀 심해요.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와서 물이 많이 땡기면은 저희가 사실 이득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상 정비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점점 치수원에 대한 용량이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안성하고 분쟁하면서 우물공 기초를 파가지고 강변여가수 도입하려고도 해봤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좀 분쟁 때문에 제가 지금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지방상수는 작년 여름에 경험했듯이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말단 지역이기 때문에
저쪽 용인 쪽이나 끌어당겨서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 강변 가서 도입해가지고 밑에서 파서 그 용량을 늘리면은 초기 투자비는 들겠죠. 그래서 늘리면은 그때 되면 15,000 이상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15,000 확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생산비를 줄인다는 거는 우리한테 맞습니다. 플러스 되니까 예.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예, 예, 그 맞습니다. 그래서 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이제 저기 배수지 현황이 나오는데 배수지 현황은 그렇다 치고 배수지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몇 군데는 또 이제 증설을 해놓은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유유가압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유효가압장이 지금 가압장 쓰는 거는 청북 가압장하고 예. 거의 안 쓰죠. 지금 저기 우리 세교 가압장인데 지금 의원님이 항상 지적했듯이 그 세교 가압장이 운유 상태고 20년 전에 해놓고 거의 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서 받았지만은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각종 딸리다 보니까 그런 녀석이 좀 자주 발생이 이제 시작됐고 용량이 많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수정비 기본계획의 그 반팀들한테 의원님이 전번에 연말에 말씀하신 걸 담아서 전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 살려서 어디까지 어떤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보완해서 가압을 다시 하는 지구가 어딘지 그걸 현재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뽑아서 우리가 최소한의 가압 시설을 갖다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뽑은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저희가 같습니다. 배수지를 지금 계속 만들고 신설도 예. 만들어가는 것은 가압장이 필요가 없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송수화 체계 안정화 사업을 해가지고 보면은 국도 서부 지역으로 보내는 것 중에서 국도 1호선서부터 청북가압장으로 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북가압장을 살릴 거면 그쪽에서 턴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로 인입을 시켜줘야 될 거고 만약에 필요 없다 그러면은 가압장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이 바로 꽃장 나가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판단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압장 최소한의 어떤 운영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계통에 단일화되어 있는 걸 갖다가 송수관 같은 사고 날 걸 대비해서 이중관로를 해서 이중관로가 나중에 가압장이 필요하다면 이번에 설계가 좀 들어갔거든요.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그때 같이 그것도 검토를 시키려고 합니다. 복선화는 맞습니다. 한쪽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더라도 바이패스로 돌려주려면 네.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그래가지고 가압장 자체가 없다 그러면 관리도 안 돼. 솔직히 시설비는 엄청나게 들었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네. 현재 시점에서 봐가지고의 어떤 게 효과적인가는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냥 분유 처리 시설이 있고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있고 소규모 하수 처리이 있는데 계속 보면서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물론 대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하고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는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보면은 공법이 그때그때 다 달라요. 공법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공법은 뭐 저희 시에서 정해낸 게 아니고요. 네. 공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그때 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에서 그 공법을 결정을 해줍니다. 근데 어떤 거를 하나 평택시에 맞는 거면 공공하수 처리 대규모면 대규모, 소규모면 소규모 했을 때 같은 처리 시설로 했을 때 우리가 일하시는 분도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치하기도 좋고 또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자재를 공급받기도 또 보관하기도 상당 부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처리를 해준다고 그러지만 공법이 생길 때마다 다 틀려져요 지금. 그러면 이 공법 적용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참고로 공법은 다 이러면 다른데 그 보면 11개 중에서 뒤에 SBI라고 달린 게 있습니다. 요거는 공법이 사실 유사해요.
조금만 특허를 조금만 뭐 그 전단에 뭐 하나 놓고 후단에 조금 놓고 약간씩 바꿔가지고 특허가 바뀌어서 다른 거예요. 거의 관리하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공법 자체가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틀리면 이제 뭐 이제 특수공법으로 한 특허를 내놓고 해가지고 그걸 적용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우리 관리 측면에서는 비슷한 공법이 좋거든요, 솔직히. 그래야지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고. 근데 제가 항상 볼 때 이 처리공법이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나? 상당히 물음표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물론 심의를 하면서 공법 자체를 선정해 주는 것도 좋은데 유사한 공법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그 심의 그 위원들이 구성을 해서 거기서 제안 들은 것 갖고 그 토의를 해가면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지금 막공법이라고 그 막공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좀 잠깐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그 심의위원이라는 분들이 누구죠? 각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구성해서 위원회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이제 그 전국에 계신 분들, 예. 교수분들이라든가 회사 기술자분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특허를 내서 한 2, 3년 아마 좀 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조금 변형해서 특허 내서 또 들어오고 그래야겠죠. 그러면 신규 특허한테 우선권을 주라고 하는 무슨 뭐 계약상에 뭐 배려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법률상으로 조달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런 상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그러면은 뭐 대동소이하면은 이 특허를 하는 업체가 이 심사위원들한테 대해서 어떤 자사 제품에 대해서 로비를 했다든지 그건 당연히 상실 가진 사람으로 봤을 때 심의위원이 누군지 사전에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당연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라는데도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 특허가 과연 기존 한 것보다 얼마만큼 특허가 돼서 무슨 뭐 새롭게 뭐 비용을 절감을 한다든지 뭐 오염량을 줄인다든지 그렇죠? 과장이 설명한 내용은 예, 어떤 특정 공법을 가지고 우리가 네. 정해서 획일화하기는 어렵다는 아니 말씀을 무슨 드린 뜻인지 거고 알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선정할 때는 네. 저희가 제안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제안이 뭐 7개, 10개 네. 왔다 오면 네. 심사위원들이 심의해서 그 점수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네. 그 똑같은 걸로 네. 주라고 저희가 강요할 수 없으니까. 강제는 못 하는데 아까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사한 그 공법인데 단지 영업상의 이제 특허의 어떤 신규 특허는 뭔가 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특허를 내서 이제 자꾸 이제 영업하고 덤벼들겠죠. 그랬을 때 우리 관리자 측면 입장에서 볼 때 사실 별게 아닐 겁니다. 그거 특허를 해봐요. 똑같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평택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죠. 네. 위원회에다가 이러이러한데 특혜를 해봐야 뭐 특별하게 무슨 뭐 비용을 절감을 한다든지 다른 개선사항이 좋은 게 나타나면 모르지만은 영업상에 아니면은 자기네들의 그 영리 목적을 위해서 약간의 변형된 특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연 실익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 평택시에 혼란만 주기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만물에 그 밥인데 그래서 아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공법이 그 운용사들이 그 운영할 때 별 예. 문제가 안 드는 유사한 겁니다. 예. 자동차 같으면 그 기존 기능에다가 어떤 그 뭐 자동 기능은 조금 하나 넣으면 공법이 달라요. 예, 이름 맞습니다. 변해요. 그런데 요에 보면 SB라고 달린 거는 공법의 흐름은 같은 겁니다. 네. 거기에 조금 약간 특화된 거 한 개 더 붙인 거 네. 그런 거라 운영사가 운영 관리할 때는 예. 뭐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유사한 겁니다. 이거.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운영사는 어느 그 공법에 이 선택이 되더라도 운영사는 별 문제가 없다. 그 별 말씀 문제가 없는 별 문제가 유사한 겁니다. 없으니까는
단지 이제 그런 결과적으로 그 심사위원들이 그죠? 그분들이 선택하는 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됩니까? 그러면 관여를 못합니다 저희가. 전혀요? 네. 안 해도 예. 뭐 오해를 받으시는데 탈락한 저 업체는 예. 시가 된 업체를 도와줬니 예, 뭐 온갖 하니까요. 말이 많은데. 예. 사실 이 공법 선정이 직원들은 가장 어렵고 곤욕스럽습니다. 예. 그때가. 그러니까 심사위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공법,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 공법이라는 게 뭐 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책임 소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 추천을 저희가 그리고, 전국에서 교수 전문가 다 해서 40명을 추천을 받잖아요. 그 중에서 7명 정도 선정을 할 때 당일날 아침에 감사원실 입회해서 무작위로 7명을 뽑습니다. 뽑아서 그 자리에서 그 감사원실 입회하에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요. 네. 해서 받는 사람만 연락을 줍니다. 네. 그리고 2시간 주고 2시간 안에 와라. 와라. 그래서 그 사람만 심의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도 말이 많습니다. 그게.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자체에서 자체에서 지금 담당 소에서 관여를 못한다 해도 물론 유사한 공법이라고 하지만은 획일적인 공법으로 가는 게 관리하기는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도 질의를 하던데 무선 원격 시스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요거 올해 같은 경우는 잘못된 과오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과오는 과오대로 넘어가지만 그게 다시 재현되면은 그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재현 안 될 수 있도록 담당 과하고 해가지고 작년에 일어났던 일 자체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해빙이 되면 일제 정모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런 말,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달고 있고 한쪽에서는 뛰고 있었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작년 같은 네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아니 수도사업소 16페이지에 보면 옥내급수관 교체 갱생지원 사업인데 2016년도 우리 예산을 얼마 잡았었어요, 과장님? 작년이요. 작년이요? 작년에 9억 잡았습니다. 9억. 올해가 이제 10억이고요. 지출액이 얼마? 지출액이 작년에 이제 좀 2월 됐거든요. 연말에 좀 들어가지고 마무리 못한 것 때문에 네. 그 2016년도에 2억 2,800 저기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2억 2,800에다가 2월 됐고 2월 된 게 지금 2억 7,500이 2월 됐고 그 중에서는 이제 신청 못한 분들도 있을 분들은 그리고 올해 또 돈 지출을 10억으로 지금 또 예. 저기 신규 예산을 잡았잖아요. 예. 그 10억은 자부담까지 포함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이거를 하다 보니까 한계성에 부딪히는 게 정말 해줘야 될 때라고 눈에 보이긴 하는데 전월세자가 많다거나 서로 미루기 그러고 나서 어떤 부분이냐면 공공적인 부분에 공용배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대부분에 보면 공용배관하고 옥내배관하고 같이 생기고 있거든요. 왜냐면 예. 시기가 똑같이 설치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혜택을 본 데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포괄적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그거 좀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가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제 이게 완전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공영배관하고 옥내배관을 같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옥내배관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부담이 없으니까 신청들을 많이 하시는데 5개배관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충당금을 받는 데는 이제 그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려면은 이제 어차피 전단에서 들어오는 걸 갖다가 교체를 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단에 멤브레인이든지 이렇게 그 여가 장치를 걸리는 걸 설치하든지 아니면 요격배관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300세대 이상 되는 거는 도체 그 의원님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도에 상하수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평택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는 충당금 받는 건 당장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다가 전단에 걸러가는 거로다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부 또 세대는 이제 그게 가능은 한데 뭐 아파트에 그 지원받는 게 한 번 지나면 뭐 3년인가 5년이면 또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도 이제 물어봤더니 한 번 지원돼가지고 또 당장은 좀 곤란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수도과에서 아마 본 의원이 이렇게 말했던 그런 특정적이 아니라 이게 평택시의 포괄적인 아마 문제일 거예요 아마. 예. 왜냐면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 정말 잘 사는 집 같은 경우는 이건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자기. 못하는데 녹슨 수돗물이나 이물질 나오는 수돗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저소득에 살고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월세 전세가 거기에 60-70%가 많게는 60-70%가 되고 자가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근데 전월세 사는 분들은 가옥주가 해야 되고 가옥주는 또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니네가 직접 해야 되니까 그 문제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뭐 도지사 특별시책으로다가 이게 발생된 거 아닙니까? 이제 도지사 특별시책으로다가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이미 지침이 나와가지고 300세대 이상 그거는 이제 안 되면은 뭐 전 단계에 뭐 관로교체 사업은 안 되더라도 뭐 소장님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아까 같이 이렇게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게 단기가 지나간 데는 뭐 시장 특별시책이라든지 뭐 그런 거라도 그 광고를 해가지고 한 번에 깨끗한 물을 들어가게끔 해주는 건 맞습니다. 도지사가 됐던 도지사가 좋은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지금 지방비도 들어가 있지만 시비도 들어가 있지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림의 떡이 안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미연립 같은 경우도 이제 공영배가 이제 옥내배관은 다 됐어요. 근데 똑같이 이제 공영배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대상은 되는데 그 단지 내에 또 개인 소유지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그런데 이제 그걸 검토해가지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런 데가 몇 군데 나올 거예요. 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미연립도 저희가 좀 한번 더 받아보고 안 되면은 이제 우리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개배관 어차피 이제 5개배관을 대야지 깨끗한 물이 들어가는 그렇죠. 통이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난간에 부딪히니까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 정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데 같으면 보통 저수조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저수조에서는 계속 뭐 더러운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깨끗한 물이 뭐 밑으로 나올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더 상식을 갖고 지원 사업을 디테일하게 좀 짜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전시행정의 일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지사 특별시책으로는 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충당금으로다가 내겠지 했는데 사실 그 아파트 충당금을 거기다만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제 투입이 어려우니까. 협의할 게 있으면 하고 예, 포괄적으로 갈 수 있고 정말 좋은 맞습니다. 사업이, 예, 좋은 사업인데도 예. 솔직히 그림의 떡이 안 되는 예, 그런 사업이 맞습니다. 실질 사업이 될 수 예. 있게 한번 예, 똑같이 물이 들어가야지 똑같이 깨끗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 공간 배수지 증설이 지금 영역이 지금 다 나고 실시 설계가 나왔죠. 이거 1월 달까지 나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공단 배수지는 아직 완료 안 됐고요. 이제 급한 그 편성 배수지는 나왔는데, 1월달 이제 거의 지금 거의 나왔는데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 공단 배수지 사유지 관계, 그거를 저희가 그 용역사하고 이제 도면 다음 주에 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현재 5.8m인가 그래요. 저 기존 그 도로가 그거를 이제 8m로 확정을 할 때 그게 다 8m에 거기 안에 그분 땅에 들어가서 직접 연결이 돼서 접속이 돼요. 그림을 지금 그렸는데 그분 토지가 남는 게 거의 다 그 확대되는 그 도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 토지 매입을 해서 여태까지 손해를 불편을 받으신 분들 직접 유입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수지 시설로다가 시설 결정을 하지 않고 도로는 따로 띄어서 시설 결정 따로 가서 그래야지만이 사용료도 안 내고 직접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채택하려고 다음 주에 갖고 오면 이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수 그 밑에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해가지고 청북 가압장까지 한다고 그랬는 거는 요거는 아까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월곡 배수지에 지금 가압장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월곡 배수지부터 오는 수압이 지금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못 다다르나요? 아니요, 그거 아직 만들지는 않았고요. 네. 2단계에서 월급 배수지 가압장을 두는 거로다는 기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이제 2단계 설계를 할 때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지금 월급 배수지의 수압이 원래 적정 수압 송수관로 수압이 7.5km 걸리는데 한 8km, 9km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저쪽에 민간 지구의 수천시천이라든지 거기가 약간 올라갈 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압 시설이 필요 없으면은 저희가 2단계 설계를 할 때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레벨이 안 맞아가지고 가압 예. 시설이 필요하다고는 예. 설치를 해야겠지만 예. 그렇지 않고 기본 레벨로 해가지고 수압으로 갈 수 있는 예. 부분이면 한번 검토를 좀 예, 그러게요. 신중하게 좀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관 지금 교체 공사인데 이건 수도가하고 하수가하고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노후관 교체 사업은 두 가에서 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천적으로. 그랬을 때 노후관 수거를 좀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정말 불가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설계 자체에다가 노후관 수거 설계를 좀 해가지고 철저하게 수거를 해주십시오. 안 그러고 나면 이거 향후 가가지고 노후관 기존의 노후관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지금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요번에 또 노관 교체인 것도 반드시 그렇게 하고요. 또, 작년에 지적당한 철거 안 된 가능한 부분도 따로 지금 현재 구간 철거 공사를 따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지금 하수과 장당지상 하수처리본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선 BTL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예. 뭐 큰 부분에서는 관로의 레벨에 대해서 정말 레벨을 정말 맞출 수 있겠냐. 물론 굉장히 공사하시는 분들은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노선이 길다 보면은. 근데 레벨을 맞춰줘야 되고 상업지역의 광경이 적당한가. 우리가 지금 이거 BTL 사업을 해놓고 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00ml 묻은 데 같은 경우는 기름막 때문에 솔직히 빠른 데는 한 8개월 만에도 다시 또 재공사를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광경 자체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광경 자체를 좀 늘려주는 설계를 해야겠죠.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는 지금 연립 같은데 침수가 됐던 부분은 바이패스 해줄 부분 바이패스 해주고 염료 저감 장치 다룰 때는 염료 저감 장치 다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 국지선 비가 왔을 때는 지금 침수가 된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선 BTL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됐던 거는 철저하게 설계에다가 좀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처리본부 이제 BTL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는 연막 실험만 했는데 색소 실험을 겸용으로 해가지고 같이 해주실 수 있게 해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환 의원님. 예,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겠습니다. 관리과의 13조 무선 원급 검침 시스템 제도는 옛날 건물에 들어있는 거냐는 거죠. 신규 건물에는
거기다 그 계량기 바깥에다 있지.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있는 거. 네. 내부에 들어있는 거는 원급 저기 옛날 건물에 그 검침이 어려운 거 우선적으로 하고 새로 진 것 중에서 뭐 검침이 밖에 있거나 용이한 거는 지향하고 어려운 거 위주로 설치합니다. 일단 아니 새롭게 건축 지을 때 상수 계량기를 거의 바깥에다 건물 이쪽에다가 설치하잖아요. 네, 주로 하고 뭐 공간이 부득이 없는 경우만 그 안에다 합니다. 그거 안 돼요. 새로 신규 건물에 그 계량기를 바깥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안 되나? 도시적 상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밖에 빨 공간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 16쪽에 노후관 옥내 급수관 교체 갱생 지원 사업인데 전에는 옥내는 안 해줬잖아요. 그 계량기 바깥에만 이제 작년에 네. 작년부터 그 도자 특별시책으로 나타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옛날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들의 관로가 대부분 이제 녹슬고 옛날 관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한다라 가지고 특별시책으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읍면동에 방문하면서 저 안내문도 뿌렸는데 20년 이상 경과된 중에서 세대 그 규모별하고 그다음에 그 면적별로다가 그 건축물 연면적을 따져가지고 그 차등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 80%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중간 규모는 50% 자부담이 일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23평 17평 미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 아파트라든지 거기서 그 단체에서 할 때 아마 이렇게 다운시켜 나가면 큰 무리 없이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이제 50% 이상 지원된 데는 자부담이 반드시 충족돼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신청률이 좀 저조한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의 단독주택에 예. 거의 이제 앞마당 형식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예. 거기다 수도꼭지를 털어라는데 그 관로가 터졌어. 그것도 다 해줘. 예, 옥내배관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면 저기는 자재비는 자재까지 다 저희가 해가지고 관로를 새로 교체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저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할까요? 네, 그거는 이제 20년 이상 경과된 그 면적 규모별로 다 틀리는 거. 그건 이제 그런 데가 엄청 많을 텐데 그 지원 사업을 뭔 식으로 다 해요? 그거 이제 매년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매년 이제 작년에 예산 해보니까 예산이 남았어요. 그랬잖아. 뭐 남은 게 아니고요. 이제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국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이 한 5억 정도 좀 안 되는데 2억 7천 정도 지출을 했고 2월 돼가지고 연말에 지금 공사에다가 중지돼가지고 돈 못 빼준 것 같이 하면서 올해 지금 홍보가 덜 돼가지고 2월 됐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자부담이 있으니까 좀 거부라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홍보를 많이 해요. 자부담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자료에 보시면 가운데에 60평방미터 이하는 자부담이 20이고 85 이하는 50%고 130 이하는 70%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17쪽에 개발계획 용도 공급 시설 건설을 할 계획인데 그 소부고적에 보면 도곡배수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산배주지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에 장기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 기산배주지 같은 경우는 지금 평택항 개발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잘 모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선덕지구 70만 평은 이제 그 업자가 선정돼서 이제 개발이 이제 쉽게 될 거라고 이제 관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화양지구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여기서 평택구 관광단지만 불투명 한 건데 네. 이걸 미리 사전에 이게 원인자 부담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선덕지구 같은 거 중국성 개발이 시작이 되면은 그 원인자 부담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도 늦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민간이 됐던 우리 사업이던 그 기반 시설 그 시에서 적극 도와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설계비부터 원인자가 한 푼도 안 낸 상태에서 시비로 세워서 가는 것은 부담이라서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어제도 제 방에서 현덕지고 중국성 관계자 2명이 와서 불러가지고 수석과 하수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설계비를 사업비 전체를 어려우면 원인자 부담금을 처음에 계약금 형태로 내고 일부 조금 내고 그 다음에 4회 정도에 분납하는 형태로 해서 그러면 저희가 설계고 뭐고 기성 공정에 따라서 받아가지고 기성 중간중간 주는 형태로 해서 시가 너무 그 선투사하고 엮이지 않으면서도 그 개발지구를 최대한 도와주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그 대표한테 가서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개발사업지구가 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저게 이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 시에서도 준비를 해주셔야겠네. 알겠습니다. 근데 화양지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화양지구가 그럼 어떻게? 중구성은 뭐 아니 그 중구성 4월에 자기 말대로는 PF가 된다고 하는데 화양지구도 말만 많지 확실하게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 추이를 봐가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저 배수지나 뭐 철회장 규모는 하면 다 같이 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예. 일단 추후에 또 질문 사항이 있겠지만은 곁들여서 화양지구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은 그 현덕 대할리에 하수 그 분유 처리장 있죠. 네네. 네. 거기를 뭐 작년도에 업무부 받을 때 이제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가 현덕 주민들한테 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현덕 주민들은 완강히 반대하더라고. 화양지구에서 별도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해야지 거기다 절대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 이제 화양지구가 이제 언제 개발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제 박차를 가해서 사업이 된다 그러면 아마 그 불거질 겁니다. 현덕 주민들한테. 어차피 이제 뭐 처리장 중개 하다못해 중개법장 가지도 그 주민들은 그 님비로 봐가지고 뭐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니까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안 되고 저희가 계획 나오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해도 중요하지만은 하양지구 내 개발지구 조합하고도 그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소규모로는 안 되나? 그 화양지구에다? 화양지구에다가 그 지구 내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는 건설은 가능하죠. 근데 이 시나 운영하는 시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시설을 분산 배치하는 거는 운영 효율 문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화양지구가 이제 포승하고 안중하고 가깝잖아요. 행정구역사 현덕으로 돼 있지만은. 네. 근데 생활권은 거의 안중하고 포승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거기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을 만들면은 포승에서 또 끌어갈 수 있고 또 안중구에서 끌어갈 수 있고 이제 저 현덕면 쫙그 대할리 끄트머리까지 그를 관로를 따라서 끌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 비용이 더 들 텐데 앞으로. 근데 하수는 상수는 앞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지만 하수는 자연유화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데 호수가 대가 저 집안에 종아지 이제 피해서 작업을 해서 BTL 사업을 했을 경우. 네네. 그 이제 행정구역은 선동면 화양리로 돼 있지만은 생활권은 안중하고 다 포승이라고 주변 바운다리가. 네네. 그러면 종아지 피해서 BTL 사업을 해서 그 이용하지 않느냐 이거죠. 화양지구에다가 공공하수처리장을 만들었을 경우, 분유처리장을 만들었을 경우. 가능한데 저희가 볼 때는 처리장은 한 개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제화지구도 장당하고 신규 만드는 거를 통폐합하는 거. 아니 개발지역은
원현지 땅에서 그냥 한다고 하지만 기존 마을 거하고 하려면은 그 거리도 멀고 그 다음에 도로망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럼 도로를 전부 굴착 사업을 해야 되면 더 어려운 점이 많잖아. 그래도 초기 투자비가 약간 더 들어도 장기적으로 운용 하는 걸 보면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도 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2005년도인가 그 송시장 기실 때 네네. 거기에서 불거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가지 않도록 그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까 아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해. 알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많은 그런 질의가 들어와가지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이제 업무 볼 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이제 누수율이 몇 프로나 돼요? 요새 예? 87.7%입니다. 그 매년 그 누수율이 85.7%. 점점 줄어들어가요. 전도 주로 뉴스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후관을 자꾸 예, 교체하고 있는 거죠. 예. 보통령이 노후관 교체를 좀 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 서부 지역에 보게 되면 38국도를 따라서 대형 노후관이 거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냥 그 지하에 묻혀 있는 거예요. 딱 저 바닥에. 예. 그런 걸 어떻게 철거해? 그 38국도에 있는 도관, 이제 철거 안 한 거는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그거 파내가지고 철거한다고 해봐야 허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건데 지금 38국도 구간 철거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 그게 또 발인데 전부. 저희가 이제 붙이가라뇨. 저희가 이제 노관을 폐쇄해서 철거하는 이유는 첫째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이 기존관을 철거를 안 하면 이 물이 폐쇄가 정확히 안 돼서 유술 관리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관은 김재근 의원님도 매번 지적하시는데 철거를 해야만 정확하게 블록이 형성이 되니까 하는데 38 같은 경우는 대구형관이라 유술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 단지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걷어내는 게 맞는데 교통량 그다음에 철거에 들어간 비용 이 경제성을 검토해서 향후에 어떤 국도 확장이라든가 38 국도 확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타공사하고 연계해서 적은 비용으로 철거 가능할 때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27쪽에 보통 원정이 이론에 이제 하수광고 정비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승읍에 하수광고 정비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지금 기존에? 공단 빼고. 네? 보승에 예. 하수광고 정비 공사한 데가 몇 군데나 되냐고. 보승 국가공단 내 마을 단위 빼고. 현재 정비한 데는 원정리 6리, 7리 네. 두 군데 됩니다. 없지 한 군데. 네. 저기야 그 보승읍이 마을 단위가 아파트 빼고 한 57개 부락돼요. 그러면 57개 부락해서 2개 빼버는 55개 남잖아. 현재 정비 안 된 마을이 3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다 해? 그래서 이거 보송에 그 정비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 그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포성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미국보다 반경 3km도 해당이 안 되고 네네. 여러 가지 혜택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중점적으로 그 미국보다 반경 3km는 거의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포성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얘기를 작년에도 들었는데. 일시적으로 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와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제 세 군데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로 나와 있는 그 단계에 맞춰서 소규모부터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거기 계속 기실가 아니잖아. 그 자리에 또 옮겨
또 근데 그 얘기 또 똑같아. 이 계획을 좀 제대로 잡아가지고 다음에 오는 가장한테 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서 그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해주는 게 임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원하게 딴 사람 같은 택도 없이 저 지역구 시위로 더 힘듭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서부지게 공시장이 있으면 무행이에요. 지금 맨 그렇게 안 아니, 엄청 좋아졌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좋아진 게 뭐가 있어? 가시적으로 좋아진 게 없어. 아, 예산 제일 많이 가져갔는데. 제일 많이 가져가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잃어버린 20년 참 답답합니다 이거. 네, 네. 농어주인적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죽을라 힘들어요. 소득 안 되지요. 농민의 삶의 질 향상 안 되지요. 그럼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시에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8쪽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이 개념 좀 말씀해 주세요.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지금은 저기 그 저희가 평택 그 미군 기지 관련해 가지고 3km 반경되는 저희가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이제 3km 반경 외에 좀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청북면, 안중면, 그 팽성, 진이 4개 마을 좀 추진하고 돼 있는데 지금 포승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도 추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마을 추진하면서 포승도 신규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성이 어디가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냐면 배수로 사업도 중요합니다. 보성 읍사무소 주변 바운다리에 호수가 나가는 데 없어요. 자연 배수로 다 나가. 그러면 보성 읍사무소 주변에 건축 허가를 내려고 그래. 안 해줘 건축 허가. 호수가 빠질 데가 없어. 그럼 보성에 문화지역 그 복지체육관 짓는데 호수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허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읍사무도 이론은 현황을 제가 잘 아는데 안타까운 게 오수관 전용 관료를 매설을 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다고 지금 주택 지면서 흐르는 게 그 논으로 가고 그러면 결국 방문천 타고 하죠. 근데 자연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시가 오수관료를 묻어가지고 하천에다 갖다 방류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대안은 화양지구가 되면 화양지구로 펌핑해서 연계 처리하는 방법이 대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 기본 계획에서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화양지구 처리장하고 연계해서 그 방문 이론이 전부 해소가 될 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수 방임및 지역주민한테 얘기해 보시오. 뭐라고 답하냐. 특단되는 소리 한다고요. 어떻게 공공건물은 거기서 허가해서 그려서 뭔가 저기 우수를 다 빼면서 일반인들이 거기다가 땅 사가지고 주택 지려면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물론 관련 부서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답이 안 나왔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답은 뭐냐? 정리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대를 다. 대구에 정리정리를 해야 한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교육 정리 해봤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여기 관련 상하수도에서더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황무소는 지어서 다 허가라서 짓고 일반 개인주택들은 허가 안 내주고 그런 모양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간부회 때 좀 얘기 좀 하셔가지고 간부회 때 다 만나자 국조장들 그 한 건 하나 내주세요 소장님이. 아니 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는 내가 얘기 안 합니다. 우수요 우수. 우수는 금년 중으로 상반기에 아마 화양지구가 방향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화양지구 추진 일정을 봐서 그리고 저기 안주 주장소 간다는데 그것도
그 지역 공무원인데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해보자 싶은 얘기는 시장님 주자하에 간부 회의 때 아닙니까? 그 보수국 그 방임위 일원에 오수관 그 관련된 안건을 내시라고. 그 관련 부서하고 뭐 농업정책과라든가 여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다음에 안건을 내서 그 해결을 해주세요. 만약에 문화복지센터 거기에 관리 못합니다. 지금 계획은 잡아있는데 거기도 화장실 만들 거 아니에요. 문화복지센터에다가 그 기존의 면사무소에 화장실 다 있습니다. 그 주민들에게 묵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지금 그 택지 소송하려고 그 보수 읍사무소 앞에 13가구가 택지 소송해서 건물 질라 그래요. 근데 화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확대 간부위 때 안건 하나 올려서 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알았어. 미안해요. 제가 시험 때문에 꼭 물어보고 싶을 게 있었시오. 딴 게 아니라 저 하숙과에 지금 여기 보니까 26쪽에 보면 이제 세계동 사무소 이론 하숙관로 정비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BTR 사업할 때 여기는 왜 빠졌었죠 이게? 그때 과장님도 자리에 안 계셔서 뭐 그러시겠지만은. 기존의 그 택지개발된 지구에 오수와 우수가 구분되어 있는 데는 네. BTR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니, 다 빠지게 빠진 거예요? 예, 예. 그럼 이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처음에 되어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럼 이번에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아, 처음에는 정화조 잠깐요. 폐쇄. 정화조 그러니까 폐쇄? 처음에는 네.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한 거는 옛날에 관거가 합류한 거로 한계 속에 우수가 같이 가는 거를 예. 우수하고 오수 분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 근데 주민들은 예. 오수 분리는 관심이 없고 예. 정화조 폐쇄만 정화조를 하겠지. 폐쇄해주니까 예. 그 택지개발지구에 정화조 폐쇄는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BTL 끝나고 나서 지금 요구가 많죠. 예. 그래서 여기하고 그 다음에 비전 3지구죠. 지금 그 비전 1동에서 옛날에 2동 사이에 그쪽 블록도 분류하는 거는 있지만 정화적 폐쇄가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폐쇄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민생활에 많이 도움들이 되겠죠. 뭐 용도 변경할 때 정화조에 저축을 안 받으니까. 네. 그럼 그때 할 때 좀 해줬으면은 BTL 사업 할 때. 이제 저희가 BTL 해가지고 선도적으로 선투자하고 정비를 해서 좋아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공기업 입장의 부담이 선투자를 빚을 얻어가지고 상환을 하다 보니까 하수 공기업 재정은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분류광고가 돼 있는 지역을 뺀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뭐 정책적 판단을 지금 와서 뭐 잘했니 못했니 뭐 하는 건 좀 어폐가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더군다나 기존 그 도심들은 지금 슬로마가 점점 오는데 그때 좀 빠뜨린 게 좀 지역 주민들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했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그렇지 않은 곳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특혜를 보게 된 곳이죠. 그죠?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화조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못 봤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화조 폐쇄를 해가지고서 뭐 용도 변경했는데 아무런 제재를 안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설명드린 데 바같이 이런 거 소규모 지역,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는 환경부 국비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해서 자체 지원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핑계를 댈 수 있는 거 대규모 4개 사업을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국비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총액이 한 700억 정도 됩니다. 4개 합치면. 그 대규모 사업이 국비로 온다면 이제 우리 공기업 여유 있는 돈은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서 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야 투자 가능하지. 그게 만약에 국비가 안 되면 거기다 투자하다 보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민간 지구들이 만약에 다 돼서 오면 그나마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들어오고 예. 그러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할 때 우리가 뭐 40만 그 시의 그 하수 그 운영비하고 100만이 된다고 해서 운영비가 몇 배로 늘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요금이 뭐 4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양이 늘면 저희 운영이 조금 낮습니다. 해서 앞으로 어떻게 틈새가 예산 운영에 틈새가 나오는 대로 이렇게 빠진 데 위주로 하고 아까 최종원 의원 그 말씀하신 것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미군기 이전의 반경 상피로 사업에도 빠지고 농촌화수 이 사업에도 빠지고 포송 지역에다 빠졌습니다. 해서 그런 지역은 자체 자원 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배려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국비를 확보하러 청와대로 가야 되나요? 예, 고맙습니다. 기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수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의원님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영 개선으로 공기업 경영 혁신과 상수도 선진화와 고품질 수돗물 생산 및 공급 하수도 경영 개선을 위한 요금 현실화와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구축 등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해오지 않은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